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대한전선 매매 전략. 자, 대한전선이 이번 한 주 나름 고통을 줬죠. 강력한 라운드 피겨 3,000원을 정말 잘 지지를 해주다가 이탈하는 날이 나왔습니다. 개미들이 이런 구간에서 정말 많이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공포감이 좀 들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차트 모습이다.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은 이런 조정 구간을 가져 나가는데,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런 저점을 이탈하는 차트 모습은 숱하게 많이 나온다. 다만 이런 저점을 깨면서 음봉이 커지면서 대금까지 크게 터진다면 아마도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면 이런 차트 모습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전형적인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3,000원 깼다고 이 종목이 죽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다시 상승을 했다고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확대 해석을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종목은 조정 구간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눌림 매매,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비중 조절만 잘 해놓고 기다리신다면 언제든지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현격히 높은 종목이 대한전선이다. 그거 감안하고 이런 조정 구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인내심을 갖고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쵸? 자, 대한전선은 3,000이라는 부근을 깨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오늘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력형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전선의 이런 하락 음봉은 아마도 지수 영향이 컸겠죠. 이날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의미 있는 구간 이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비중 조절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차트 모습이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순간에 혼비백산한다면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자, 우리가 이 대한전선 차트 모습을 보면서 바랬던 차트 모습이 있었다면 아마도 동방이 좀 유사하지 않았을까. 자, 동방이 첫 번째 상승 이후 두 번째 상승을 가기 전에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옆으로 기는 듯한 조정 구간. 자, 동방은 이 4,500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겨를 정말 잘 지지를 해줬습니다. 첫 이탈 이후 단 한 번도 일봉상 이탈한 적이 없었죠. 바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차트 모습을 원했고요. 이런 강력한 지지 조정을 원했었죠. 그 이후 슈팅. 자, 대한전선도 이런 차트 모습이 나왔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주식이 어디 저희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동방과 비교한다면 대한전선은 시총이 10배나 무겁습니다. 레벨 자체가 틀리죠. 동방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이후 탄력 있는 움직임이 가능한 반면, 대한전선은 동방보다 시총이 10배, 2조 5천억, 레벨 자체가 틀리고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렇다는 건 동방보다 더 긴 조정 기간, 더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구간에서 이런 이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 그 이상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관점으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뭐가 됐던 눌림 매매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만 실어두는 전략을 취하셔야지만 이런 눌림 매매 공략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도 우리 세력형들은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개미 투자자들 물량 다 받아내고 개미들 다 털려 나갔을 때 그 이후에 어느 구간에서 큰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대한전선은 아마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자, 대한전선이 이런 재료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재료 있습니까?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다면 호방그룹의 피인수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다면 호방 그룹에 관련된 재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재료가 나와줘야지만 강도가 크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원전 관련 테마로 좀 엮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뭐가 됐던 핵심 포인트는 호반 그룹 인수였죠. 자, 호반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대한전선은 추후에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은 전형적인 눌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여기서 조바심을 내게 되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 되시죠. 급등이 심한 단타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급등주 위주 매매 패턴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구간은 느리게 기다릴 줄 아는 매매. 특히 영상을 통해 몇 번을 말씀드렸죠.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시총이 무거운 종목은 더더욱. 자, 이런 시총이 가벼운 희대의 종목들도 평균 조정 기간이 2달은 걸렸습니다. 그쵸? 이런 구간이 2달이죠, 최소. 하물며 대한전선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달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구간에서 어떤 차트 모습을 만들어낼지만 예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략만 준비해 놓고 되시면 되십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나름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꾸준히 많이 들어와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외인들도 대부분 단타를 치러 들어옵니다. 어제 의미 있는 3,000원 깼으니까 그런 구간에서 반등 수익 실현하려고 또 외인들도 이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자, 뭐가 됐던, 자, 이 종목이 수급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이죠.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장중에 이런 프로그램 매수세가 크게 받쳐준다면 어떤 종목이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느 구간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탄력적인 움직임이 더 가능해 보입니다. 자, 시총이 큰 종목들은 항상 프로그램 매수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 저는 이 종목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애착이 가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꽤나 오랜 기간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는 그 구간부터 정말 쉴 새 없이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간 수익 실현은 굉장히 짜릿했었죠. 진원생명과학 못지않게 꽤나 오랜 기간 매매를 했고요. 정말 BS를 많이 찍은 종목, 덕분에 수익도 꽤나 안정적으로 많이 챙긴 종목이 아니었나. 최근 눌림 구간에서도 나름 또 의미있게 핵심 원하는 물량을 좀 실어 간다는 개념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도 매매를 했었죠. 저는 이 종목을 좀 기계처럼 의미 있는 양봉이라든지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런 구간에서 이런 저점을 깨는 패턴은 너무나 자주 경험을 했던지라 기계처럼 저점을 깨면 자동으로 매매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그거에 관련된 전략과 준비를 미리 해놓은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단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핵심 코어 물량은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깨는 순간 또 어느 정도 물량을 실어서 그 구간에서 단타를 치는 전략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 자, 이런 포인트들을 다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진원생명과학 못지않게 이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시장 주도주가 이런 눌린 구간에 왔을 때 이런 패턴을 너무나 자주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 주도주는 끝도 없이 나올 예정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2번만 하고 말 거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시장 주도주가 또 나왔는데 좋은 가격대까지 눌렸을 때 손가락 빨면서 발반 동동 구리고 계실 건 아니시죠? 그런 구간에서 이런 여유로운 마인드와 관전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신다면 여유롭게 남들 조급해할 때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신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 모습은 이렇지만 얘도 어느 순간 이런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같은 조정 구간 차트 모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 구간에 왔을 때 이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관련된 매매 과거 기록을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활용해 볼 수가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쵸? 자, 뭐가 됐던 대한전선은
지금 확대 해석을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그렇다고 양봉 나왔다고 내일 당장 날아갈 거라는 착각도, 끝없이 하락할 거라는 착각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정 구간에서 이어지는 차트 모습이란 거. 어느 정도 핵심 물량을 갖고 평단을 잘 낮추신 분들이라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시고요. 혹시 여유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저점을 깰 때마다 순간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런 구간의 매매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고요. 물론 거래대금 없이, 악재 없이 움직이는 차트 모습이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박스권 상당히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이 가능하겠죠. 자, 분봉상 단타의 접근 방식을 한번 찾아보면 의미를 둘 만한 구간이 없죠. 대한전선은 최근 3,000원이라는 부분을 절묘하게 지지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깼던 부분, 큰 의미 부여가 어려운 차트 모습입니다. 분봉을 좀 길게 봐도 비슷한 차트 관점이죠. 자, 다만 이제 최근에 큰 상승을 하기 전의 가격대가 이런 2,750원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의 가격대는 웬만하면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앞으로 어떤 차트 모습을 만들어 갈지는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속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는 보지만 이게 현재 이런 구간에 있는 차트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누가 봐도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급등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릿느릿 움직이는 차트 구간,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선 조금 더 느리게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조급함은 이런 구간에서 부리는 거죠. 자, 언젠가는 대한전선이 우리가 기다린 만큼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날이 저는 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또 그 구간을, 그 기간을 잘 버티지 못한다면 그런 달콤한 열매를 따는 맛을 또 느낄 수 없겠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반 개미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대한전선은 주가가 많이 움직여 준다면 자주자주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지루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그래도 간혹 업로드를 해드려 가지고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언젠가는 또 좋은 움직임을 보일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앞으로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